9시입니다. 개장했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 7월 3일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는 특급 참모, 하팀경제TV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막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저랑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는 지식으로 투자를 하고요.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늘 아시잖아요. 남 따라 하면 망합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경제 현상은 남 따라 하면 망합니다. 남들이 좋다면 상투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산업단지 막 바람이 불어 지식산업단지 투자 지금 망하신 분 많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 하면 그건 상투입니다. 남들이 다 아니다 하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입맛을 다셔야 되는, 그게 또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에 주가 흐름의 교훈이 아니었나. 그래서 계속 제가 조언들이, 근데 요즘은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자는 분위기가 꽤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처럼 막 이렇게 기업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또 정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현혹시키고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 차트나 그려놓고 맨날 말장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공부하자는 내용 유튜브들도 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보시겠지만 HBM3 하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후공정 막 눈알이 팽팽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수익 내기가 참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겁이 나서 근처도 못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알아야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으니까. 자, 개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오늘도 소부장들 강합니다. 제가 지금 요쪽이 한미반도체, 이오텍, 기가빅스, 프로텍, 인텍플러스, STI, 오로텍, 요것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HBM3와 HBM3 혹은 후공정 등과 관련해서 핫한 종목들입니다. 그 외 오늘은 ISC, TSE 테스트 소켓, ISC와 TSE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HBM3라든지 볼그리드 의뢰라든지 이런 쪽 후공정, 혹은 또 이쪽은 또 DDR5하고도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테스트 소켓 이쪽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들은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IT 쪽은요, 오늘은 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랐으니까 그 영향을 받네요. 이수페타시스 강세고요. 오늘도 좀 엔비디아 AI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고요. 엔터들은 혼조권이네요. 의료기기전 오늘 덴티움이 좀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 오늘 루닛이 고개를 들었군요. 미래컴퍼니, 이거는 의료용 로봇 관련주인데요. 요즘 고용 미래컴퍼니, 큐렉소 이렇게 또 의료용 로봇이 나름 또 작은 소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오늘 좀 조용하고요. 방산도 좀 조용하네요. 2차전지 어떤가요? 2차전지도 오늘 강합니다. 자, 2차전지와 소부장 간의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군요. 에코프로 강세가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플러스 분위기군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셀메이커들하고 에코프로가 제일 좀 돋보인다. 소부장은 역시 AI, 엔비디아, HBM3 그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주도 저폭 플러스고요.
바이오들은 고만고만하네요. 자동차 어떤가요? 자동차가 6월 수출이 좋아도 자동차가 의외로 잘 안 맥히죠. 그건가요? 미국의 우리나라 자동차가 도난이 잘 된다 해서 미국 주요주로부터 수를 당한 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자,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AI 관련주들인데 오늘도 AI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그래서 이 흐름은요, 쉽게 꺾일 흐름은 아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단기 상승 후에 이게 조정이 올까 말까 이게 고민이지, 큰 흐름은 계속 우상향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HBM3가 워낙 AI 열풍이 강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AI 관련주들, HBM3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그 관련 자료들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보면 참 그건 애매합니다. 그동안 단기 상승이 커서 숨고르기를 올지 아니면 안 쉬고 계속 갈지, 그건 참 판단이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소부장과 2차 전지가 다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순매도로 출발하네요. 환율은 지금 5원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12원인데 조만간 13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0.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영리, 렉라자가 폐암 1차 치료제 성인은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네. 자, 시간 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주가에는 별 반응이 아직은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그 어디서도 잘 알기 힘든 기업 내용을, 대부분 전 업종의 기업 내용을 알려드리는 특급 참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청자님은 머리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다른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눈을 가지고 차트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서 얼마나 성공을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큰 손실은 남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지금 아침에 오스코텍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아직 주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오스코텍과 관련한 부분들을 시장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장중 핫 종목입니다. 039200인데요. 자, 지금 질문 주신 윤영님, 우리 JM님, 오스코텍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요. 자, 오스코텍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또 우리 특급 참모가 있어서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자, 레이저 티닙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그래서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 여러분 폐암은요, 난 스몰셀이 있고 스몰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부분이 그 암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여기에 80% 이상이 난스몰셀인데요. 난스몰셀 폐암 환자들에 대해서 일단 이레사 같은 걸 처방을 합니다. 1차 치료제로 이레사. 근데 항상 모든 약에 대해서는요, 내성이 생깁니다. 생물은 항상 견뎌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성이 생기면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티닙으로 씁니다. 레이저 티닙이 아니죠. 타그리소. 그래서 이레사 타세바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그게 이
EGFR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암세포는 EGFR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790M이란 돌연변이가 생긴다. 이게 내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래서 써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항하러 타그리소가 지금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저티닙은 타그리소하고 같은 기전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그 레이저티닙은 BBB, 그래서 뇌의 모세혈관은요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함부로 거기 막 박테리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혈관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스몰셀 폐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은 뇌로 전이가 많이 되는데, 레이저티닙은 뇌로 전이된 비소세포 환자한테도 득이 된다. 이게 이제 강점이죠. 그래서 오스코텍이 처음에 이 물질을 해서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요. 유한양행이 이걸 임상을 막 해가지고 학회 같은 데 가서 야 이렇게 우리 약물이 좋다 자랑을 막 하니까 이게 얀센 바이오텍으로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2018년에 벌써 5년 전에 일이 됐네요. 그래서 총 계약금이 12억 5,500만 달러인데 계약금이 5천만 달러입니다. 5천만 달러는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계약금 5천만 달러니까 12억 500만 달러 앞으로 받아야죠. 요거는 이제 그 개발 단계마다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1억 달러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개발 단계에 따라서 받는 걸 마일스톤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앞으로 한 11억 500만 달러 더 받아야 됩니다. 오호, 11억 500만 달러면 A랍니까? 조단이죠. 근데 이걸 갖고 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신약 관련한 물질을 수출을 해서 재미본 회사가 없죠. 대부분이 다 반환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얀센 바이오텍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얀센 바이오텍의 모회사는 존슨앤존슨이잖아요. 존슨앤존슨은 세계 5대 제약사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얀센 바이오텍 IR 할 때마다 레이저티닙을 아주 블록버스터가 될 약물이다 하는데요. 지금 나온 거는 뭐냐? 국내에 그래서 2차 치료제로 이레사 타세바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조금 어렵겠네요. T790M 이란 돌연변이 생긴 환자들 대상으로만 그동안 국내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아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하고 있는데 이제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저도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차 치료제는 뭐냐? 이제는 2차 치료제로 시판 중에 이래서 타세바하고 같이 서로 맞짱을 함뜨는 임상을 해봤더니 이래서 타세바보다 못한 게 없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약효가. 그러니까 1차 치료제면 훨씬 환자가 많겠죠. 여기는 T790M이라 돌연변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병원 가서 폐암입니다 이러면 바로 레이저티닙을 처방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는 뇌 BBB까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 훨씬 커졌다. 국내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만 해당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내 시장이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재료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보험이 되고 본격화되면 유한양이 매출이 늘겠지만 이제는 본격 매출이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오스코텍은요. 근데 매출의 몇 프로를 받는지는 안 알려져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열티도 꽤 받겠죠. 이런 게 있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 해외죠, 해외. 그래서 얀센 바이오텍이 해외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해외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요, 얀센 바이오텍이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우선 3차 치료제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치료제 뭐냐? 타그리소에 대해서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 타그리소 내성이 생긴 환자는 지금 약이 없죠, 당연히.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3차 치료제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아미반 탐합하고 여기다가 레이저 티네이블을 해가지고 네, 병용 임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여기도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동안 좀 학회 때보다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요 3차 치료 하반기에 아마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 1, 4분기에 FDA에다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 이건 약이 없으니까 바로 일단 쓰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물론 또 2차 치료제로 쓰다고 심지어는 단독으로 레이저 칩 단독으로도 지금 2차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 4분기나 내년 1분기 FDA가 이제 신청했다. 이게 나오면 이거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유한양행과 네, 오스코텍 둘 다에 해당하는데 네, 지금 나눠먹기는 6대4로 나눠먹거든요. 네, 레이저 티닙 얀첸 바이오텍에 받으면 6대4 띵입니다. 유한양행 6이 먹고 오스코텍이 4를 먹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 바이오주 중에는 네, 오스코텍, 알테오존, 레이코캔발, 지노믹 트리 요 4종목 정도만 보십시오 하고 요즘은 여타 바이오주를 제가 거의 소개를 안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오스코텍하고 지노믹 트리가 제가 볼 최우선, 그 다음에는 알테오젠과 레고캔보이가 좌우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오스코텍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겠고 1차 치료가 됐는데 주가가 지금 왜 안 오릅니까 하면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지만 그냥 자료 보시면요. 뭐가 1차를 한다든가 임상을 뭐 어떻게 하냐 이거 보면 볼수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제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 시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싶고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직 국내지 않느냐 네, 아직 미국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오스코텍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26,000원 사서 물렸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 주변에도 지금 폐암으로 말기가 계신 분이 있는데 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하루에도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거든요. 우리 몸에 T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면역세포들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늘 없애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애를 썼어야 되는 이놈의 주식 투자를 하면 참 항상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6억 순매도네, 관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1%,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를 안 하네요. 오, 코스닥은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오, 개장 전에 그러면 역시 우리 총명한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지금 환율 상황 봐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순매도할 상황이 아니다. 어제 그 수출 지표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개당초에 아까 300억대 순매도하는 외국인들이 금세 순매수로 돌아섰네. 이러면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수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잘 분석해서 조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래간만에 상큼한 환경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큼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환율은 지금 5원 20전 하락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파마 리서치가 많이 빠지는군요. 네. 근데 추가 상장이 있군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파마 리서치가 좀 많이 빠지는군요. 일단 방산주들이 좀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티븐이 한스 바이오 메더드. 제가 나머지는 바이오 언급 안 한다 그랬죠. 네, 바이오 보시려면요. 그 4개 정도, 그 4개가 안 올라가면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경님, 지오릿 에너지, 제가 참 모르는 회사고, 별로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 DNM 강세를 보이는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 이것도 교훈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런 말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차트 보는 사람들 항상 여기서 지지대 무너져 여기 다 팔아라 그랬습니까? 다 팔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 뭡니까? 이게 다 찬스죠. 오호, 야, 이렇게 전에 애기 우리는 뭔지 알고 그에 따른 리튬염이 어떤 기술력과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 아는데 야 시총 5천 2,500억이라고? 이 웬 떡이야? 지식 있는 사람들 사는 거고요.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 지지대 무너졌다고 파는 거죠.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주가 눈으로 보고 막 불안감을 가지셨다 그러면 이번에 또 반성하십시오. 내가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나? 내가 너무 눈으로 현혹된 게 아닌가? 그럴수록 우리 하 대표는 리포트 보고 기업 내용을 더 살피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가? 이 특급 참모가 조언을 계속 해드리는데 그걸 잘 활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요. 기업 내용과 달리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아 이거 웬 떡이냐죠. 웬 떡이냐. 네.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 주가 떨어지면요. 악재 없냐? 악재 없냐라고 질문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주식은 절대 못 사십니다. 스스로 불안함을 만들으셨는데 뭘 사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95%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이유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돈 벌려고 덤벼서 그런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알고 해도 정말 수익 낼까 말까는 판인데요. 기업에 모르고 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다. 네, 정말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이미 뭐 주식 투자로 다 재벌 됐겠죠, 사람들이. 네, 한 번 더. 자, 덕산테크노피아 강세군요. 덕산테크노피아도 제가 최근에 좀 언급해 드렸는데, 최근에 공시를 보시면요. 자, 덕산 일렉테라. 여기 보면 덕산 일렉테라가 투자 건데 투자 전에 또 한 번 나왔죠. 네, 요거죠. 덕산 일렉테라가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공시를 했는데 스틱이면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중에는 뭐 1세대인데 뭐 잘 하는 곳이죠. 스틱이 투자를 했다 하면 또 이것도 무게감이 좀 다른.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덕산테크노피아의 이런 점들은 상당히 호재인데, 금요일까지 반영하는데 오늘 반영이 되는군요. 그래서 덕산, 자, 317339인데 이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윤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도움만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덕산 일렉테라 간단히 덕산테크노피아 설명해 드릴게요. 317330인데요. 자, 덕산테크노피아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덕산 일렉테라만 말씀드릴게요. 전해액,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 네, 하는 곳이군요. 덕산테크노피아 지분 50.4%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는 연결 재무제표로 다 반영이 되겠죠. 그럼 덕산 일렉테라 아메리카를 통해서 네, 지금 미국에 전해액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삽을 뜨는 단계인데요. 국내 전해액 공장이 여기 5월 말이 아니고 또 6월 말로 연기가 됐는데 6월 말로 완공이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말씀,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은 리튬 솔트, 리튬염, 이걸 전해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린다 그러거든요. 리튬염으로는 통할 합니다. 리튬염과 네, 여기 용매와 여기에다가 첨가제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 대표님 전해액은 리튬염 사업을 같이 하면 효과적이라고 그러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될 때는 일렉트로라이트를 첨가제 사업과 해도 이것도 서로 시너지가 있죠. 왜냐면 일렉트로라이트 하면 첨가제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첨가제는 지금 덕산 테코피아가 하고 전해액은 일렉테라가 한다. 공장도 같이 붙어 있죠. 네. 덕산 테코피아는 또 새만금에도 지금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전해 공장에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 이건 상당히 호재죠, 호재. 그래서 이번에 투자한 자금은 이쪽 미국 공장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6만 톤을 당장 짓지는 않습니다. 6만 톤 당장 짓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마 여기도 한 10,000톤부터 차근차근 짓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실 때 그런 내용이구나.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제가 만성피로에 시달리지만 이럴 때 또 힘을 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외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강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을 보면 오늘도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할까요? 아니면 HBM 관련주라고 할까요? 네, 혹시 HBM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설명드리면 HBM이란 거는요. HBM3는 그냥 메모리의 D램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십시오. D램의 덩어리인데 이걸 D램을 한 12층까지 쌓습니다. 12층까지 쌓아가지고 구멍을 싹 뚫어가지고 구리를 이제 코팅을 해서 서로 연결한 그 메모리 덩어리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HBM3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해가지고요. 엔비디아의 공식 인정을 받은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야, 삼성이 왜 저걸 그러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삼성이 늦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이 늦은 이유가, 삼성이 이것 외에도 조금씩 지금 헛발질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 삼성이 왜 저러지? 예를 들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고단, 128단, 이런 것들을 마이크론이 먼저 만들었다든지, D램도 마이크론이 만들어놨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너가, 경영자가 회사 출근하는 날보다 형무소 있고, 법원 다니는 날이 많은데, 그 회사가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제발 정경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이 아마 그런 것들 흔들려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HBM3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50%를 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는 자기 GPU 옆에 6개의 딱 HBM3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HBM3입니다. GPU하고 맞물리게. 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로 막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쪽이 앞으로 급성장할 거다. 얼마나 급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급성장할 거는 분명하다 하는 입장이라서 이 관련주들의 열풍, 그 다음에 관련주 찾기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한 자료들은 제가 다 제 카페 다 있습니다. 카페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후공지 장비주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정회원님, 프로회원님들은요, 제가 별도로 핵심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자님께서.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프로회원 서비스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저 후원, 우리 하대표, 저 나이에 잠 안 자고 저러는데 내가 힘내라고 응원해야지. 그런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리고 있고, 좀 규모가 좀 되신다면 우리 정회원님들은 또 추가적인 것들도 제가 해드리니까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직 저는 뭐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소액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기존에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셔가지고 리포트도 읽어보고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실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 AI 열풍 보면서 여러분이 딱 나오시죠? 아, 이제는 알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뭐 모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구나. HBM3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네, TSV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TC 본딩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걸 모르면 접근조차 못하는구나. 물론 스스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특급 참모들을 곁에 두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들이 강하고요. 2차 전지는 어떤가요? 2차 전지도 오늘도 밀리지 않네요. 오늘은 이 엔비디아 관련주 소부장이 고개를 든다 하더라도 2차 전지도 밀리지 않고 같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렵지. 중앙 DNA가 덕산테크피아는 전혀 다른 영역이죠. 덕산테크피아는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둘 다 좋죠. 둘 다. 둘 다 누가 좀 더 나을까요? 한다면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는 뭐 그 중에서는 중앙 DNM이 좀 더 낫겠죠. 엔캠 중앙 DNM은 네. 왜냐하면 같이 몰려가잖아요. 엔캠 중앙 DNM은 시간이 이렇게 갔군요. 네, 7월 3일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